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16장입니다. 16장 선천팔괴 상착질이, 즉 하도팔괴에서 선천팔괴로 바뀌어진 거죠. 하도팔괴는 수리학적으로 1, 2, 3, 4, 그 다음에 6, 7, 8, 9가 8개 수가 팔괴가 되는데, 결국은 1이 되죠. 1, 2가 곤이 되고, 그렇잖아. 3의 2가 되고, 4가 손이 되고, 3이 참 진이 되고, 4가 손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이 태가 되고, 7이 이제 간이 되고, 8이 리가 되고, 9가 감이 되는데, 이 하도팔괴는 전부 동서남북 네 곳에 나 있다가 선천팔괴로 바뀌어진 거지. 8개 이 자리를 바뀌어진 거죠. 주역에서는 실은 하도팔괴란 표시 없고 선천팔괴로부터 주역의 팔괴 시작돼요. 주역에서는. 그런데 그 하도팔 선천팔괴는 이 선천팔괴로 갖고,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했다는 거, 어떤 우주가 존재하면서 이 천지가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나눠지면서 수리학적 개념이 하나의 이치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개의 기운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불과 물과 상과 연못, 그 다음 우레와 바람이 어울려지면서 이게 서로 상착, 서로 섞여지면서 삼라만상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역적 원리에서는 어떤 하나가 세계에 있었는데, 태극이라는 세계에 있었는데, 그 태극이라는 세계에서 나눠져 가지고 8개로 나눠지면서 이 8개가 뒤섞이면서 삼라만상이 생겨나서 자란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16장 2번까지는 이 8개가 선천팔괴가 이제 하도팔괴, 선천팔괴 나눠지는 이야기를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오늘 세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설계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있어요. 지난번에 주역 그 조그마한 책 보셨지만도 설계전 3장은 천지가 위를 정하니까, 건곤이 자리를 정하니까, 그 다음 산택통해야, 산은 육지가 되겠고 택은 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산과 바다가 서로 기운을 통하면서, 통인데 기운을, 간과 태인데, 간산과 태택인데, 이게 서로 기운을 통하면서 바다와 이 기운과 육지의 기운이, 바다, 육지, 산과 연못이 바다니까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서로 기운을 통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물의 생성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그 우주 초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뒤섞이는 거죠. 이 박자는 서로 뒤섞일 박자인데, 7박자니까. 뒤섞이면서, 진솔이 바뀌면서 기운 뒤섞죠. 그러면 마지막 수와 불상사. 물과 불은, 이 석자는 이 맞출 석자, 소울 석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물과 불은 서로 껴안고 서로를 죽일, 이 석자는 뭐냐면 서로를 맞춘다는 거, 상대를 죽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수와 화는 서로가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서로 엉켜서 뒹구는 거죠, 이게. 이게 불상석이에요. 이 물불인데. 이런 기운을 통해서 삼라만상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삼라만상. 이 기운들이 기본 에너지가 돼가지고 삼라만상이 만드는 건데, 이걸 갖다 여기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건곤이 서로 마주보면서 기운을 주고받고, 산택, 산이 간산인데, 이 간산이고, 이 이제 태택인데, 산과 택이 또 서로가 기운을 주고받아요. 물만 있어도 산만 있으면 안 되니까. 물과, 택이란 물과 산이란 이 두 개의 기운이 서로가 육지와 바다가 되듯이 두 개의 기운이 엉켜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뇌풍상박이라는 뇌, 우레를 짜기죠. 이게 우레인데, 진이 우레니까. 뇌, 그 다음 풍은 이거니까, 손풍이니까. 이게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소나기가 올 때도 버둥크 우레가 치면은 그때부터 그 바람이 확 불면서 비가 내리는 거 똑같은 거죠. 이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다붙인다. 막 다붙이면서 기운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수화, 물과 불이, 이게 이 동세 물과 불인데, 물과 불이 서로가 껴안고 뒹굴면서 삼라만상이나 이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할 내용 중에 재밌게 뭐냐? 여기서
여기서 이게 진에서 이 양요인데 양요하는 진에서부터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간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올라오는 것은 시계 가듯이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역수라 그래요. 역수. 진에 대한 역이라 미래를 가니까 오는 것을 아는 것을 여기라는 거야. 그 주역은 뭐냐면 이게 역수를 하는 거예요. 역수를. 주역이란 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가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희안을 얻는 것이 주역의 핵심이에요. 주역을 공부해서 끊임없이 희안을 얻게 되면 오늘 이 순간에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는 희안을 얻게 된다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주역점을. 그러니까 주역을 아는 자는 점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주역을 안다는 것은 희안이 열려가지고 미래를 아는 거죠. 대학에서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경물에서 대학에서는 경물이라는 것은 물에 이르른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다가가가지고 상황을 알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 단계에서 일이 끝나가지고 이게 경물 단계면 이 단계는 다른 이 단계는 뭐냐 물격이에요. 물격. 일격은 뭐냐면 지혜가 이르는 거죠. 이때는 물이 이르르면 곧바로 암이 이르는 거죠. 척 보면 척 보면 이거 이리 흘러가겠구나. 이리 흘러가겠구나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물격인데 그러니까 물격이 된 상태는 대학에서 명명되게 된 상태죠. 이 주역적인 이해하면은 역을 아는 자는 뭐냐 물격이 된 상태이죠. 명명이 돼서. 그러니까 점을 치지 않더라도 어떤 현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지리다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기서부터 이 간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간에서부터 시작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던 게 과학을 돌아가는 거죠. 바로 이 빨간 거는 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간의 위에서부터 시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로 요 아래 오는 거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과거예요. 수왕자. 수가 지나간 거. 그건 순리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이 순간에 우리는 미래를 선택하면서 사는 건데 미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죠.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죠.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 소위 말해서 뛰어난 사람, 지혜가 있다. 훌륭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오는 평생 공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요즘 우리 지금 현재 정치판이든지 사회 보면 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모든 현상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선택. 그러니까 이 역을 오는 것을 잘하고 선택을 뛰어나가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순간에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그건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리라고 해요. 미래는 영리라고 그러고 과거는 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은 취업 공부를 한다 또는 이런저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거슬러 역다니까 시간은 시계가 똑딱 가듯이 거슬러 역다는데 거슬러 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훌륭하게 살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해안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주역이라고 합니다. 이 순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과거니까. 자기 선택에서 이루어진 모든 과거니까. 이미 소가 지나간 것도 순리라는 거죠. 이미 지나가는 운명이야. 운수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이렇게 과거로. 시계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이 하도 16당에서 선천발기가 뒤섞여가지고 이 삼라만상을 만드는 이치인데 그 중에 이 설계전 3장에서 하는 내용이 딱 요거예요. 천지정의, 산택통의, 매풍상박, 수와 불상석이라는 요 네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지금 현재 16당 마지막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책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48장의 앞에서 세 번째입니다. 48페이지 앞에 세 번째. 아래, 제일 아래. 8개, 그쵸, 8개 띄우고, 성열에, 즉, 8개, 선천 8개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근곤, 간이, 진손, 간태, 이게 8개가 열을 이루매, 성열이니까 열을 이루매. 8개가 선천 8개 열을 이루매. 오행 띄우고, 병용이 띄우고, 금금 띄우고, 그거 화이 띄우고, 제남하고. 이 설이면은 이 가운데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화목금토. 그러니까 화, 이거는 수, 목, 금, 토 가운데 토니 다 이 속에 다 8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 뭐냐면 금금은 화를 극해서 그래서 남에 있고 이거 이 책을 봐야 되구나. 여기 이 책 페이지 보면은 42쪽에 이제 이 나오는데 이 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금은 이 구수 여기 원래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수 중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1에서부터 2, 3, 4, 5는 빼고 6, 7, 8, 9, 10, 10도 빠지는데 이 구수가 서쪽에 있어. 구수가 4와 9는 서쪽에 있거든. 4와 9는 3과 8은 동쪽에 있고 2와 7은 남쪽에 있고 1과 6은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금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서쪽 구에 있는 금을 말해요. 금금은 그 화극금이다. 화를 극하는 거예요. 금금이 화를 극해가지고 제납했다는 것은 이 구수가 바로 그 화의 자리에 화가 금을 극했으니까 이 자리를 옮겨진 거예요. 그럼 고는 땅이니까 곤토 띄우고 극수의 제비라. 고는 땅이 수니까 이 수는 말이야. 이 수는 곤토는 수를 극해. 토국수니까 수를 극해가지고 북에 있게 되게 북쪽에. 그 다음에 감수는 띄우고 생어 띄우고 금이 띄우고 습하고 감수는 이 감수죠 이게 감수는 바로 이 금의 금생수가 돼 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서쪽 금이니까 서쪽 금에서 생겨나 금에서 자기 자리 서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는 띄우고 생어 띄우고 목이 띄우고 제등이라. 이화란 것은 불을 목에서 생겨나. 목생화니까 목에서 생겨났음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동이 있게 돼 자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면서 후천 8개에서 바로 금과 금금 띄우고 곤토 띄우고 대대 띄우고 상생해. 자, 이 금금과 곤토가 서로가 상생이 돼가지고 둘이가 만나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면 그게 서로 상생이 돼서 만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상생이 되고 그 다음에 감수와 이화는 대대 상극이야. 물과는 상극이야. 대대 상극자는 이렇게 상극이 되는 것은 감수 띄우고 이화 띄우고 대대 띄우고 상극자는 개이 띄우고 천지 띄우고 상화이 띄우고 생양 띄우고 마무라고. 그래 천지로서는 근곤 천지로서는 서로가 화합을 해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그래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이에요. 기본 기운이죠.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기본의 기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데 수와 화는
서로 상극이 돼가지고 수화 띄우고 상극이 띄우고 운용 띄우고 만물자라. 물과 물은 서로 상극이 돼서 만물이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끊임없이 움직거리며 쓰이는 기운은 뭐냐면 수화의 기운과 더불어 상극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상생의 기운을 태어났지만도 상생의 기운이 변화하면서 흘러갈 수 있는 기운은 상극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계절로 말하면 봄이 바로 상생의 기운이라면 가을을 보면 상극의 기운이죠. 가을은 모두 축이니까. 그러면서 한 해가 흘러가는 거죠. 봄의 기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을의 기운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상극수가 뒤에 곧 나올 텐데 상극수가 없으면 생활에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화극경, 불이 쇠를 극하기 때문에 그 쇠를 녹여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목극토라, 나무가 토를 극하기 때문에 나무가 토에 뿌리를 박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극수가 없으면 살아가는 운영의 묘를 풀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지나. 그래서 기 띄우고 괴지 띄우고 열적 띄우고, 그 괴가 8괴가 선천 8괴가 나열된 즉 말이죠. 나열된이 곧 자곤 띄우고 자선이 띄우고 양은 띄우고 생어 시생어 띄우고 진화하고 성어 띄우고 곤남하고 종어 띄우고 간상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괴인데 곤으로부터 이 곤괴로부터 좌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선이 좌선이 이렇게 돼요. 이 헷갈리면 안 돼. 좌선인데 좌선을 해서, 그래서 양은 진양이 양은 진 아래, 제일 아래, 진 아래, 여기 이 진기 제일 아래죠. 여기 제일 아래, 진의 아래에서 비로소 생겨나. 그러니까 계절로 말하면 지금 가장 더운 지금 현재 그 여름인데, 한여름에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음이 생겨요. 가장 성할 때 음이 생겨요. 가장 추울 때 양이 생기고, 그 동진 날이 일양이 생기고, 실은 그 하진 날이 벌써 이름이 생겼어. 이름이 생긴 하진 날인데 8월 7일인가 보니까 그 입추하네, 입추. 8월 7일 날 되면은 그 음기가 땅으로 스며 나와요. 그때부터. 하지에 생긴 이 음이 이 입추날 때문에 입추가 되면 땅으로 스며 올려. 그러니까 여기도 곤으로부터 좌선해가지고 종이 극이 상태니까, 그래서 양은 처음으로 진 아래에서 생겨나. 진 아래에서. 그래서 곤남에서 무성해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어 곤남이야. 건남이야. 건이 남에서 무성해지요. 양이. 진 아래성에서 건기에서 완전 무성해지는 거예요. 양기가. 그리고 종어 간상, 그 간상, 여기 있죠. 간 위에. 간상에서 끝나. 그리고 이 곤에서부터 좌선에 가서 양기가 쭉 생겨 건에 와서 한 번 도는 거지, 이게. 이게 바로 역수가 됩니다. 역수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띄우고 좌선이 띄우고 음은 띄우고 시생어 띄우고 소나하고 성어 띄우고 곤북하고 종어 띄우고 태상하니 사위 띄우고 음양 띄우고 변화지 띄우고 상여라. 자, 이 건으로부터, 건이 양이 승할 때죠. 건으로부터 좌선에서 이름은 손깨 아래에서 시작하는 거죠. 손깨 아래에서, 여기 손깨 아래 시작이에요. 손깨 시작하고, 그러니까 곤북에서 성해야 돼요. 곤북에서 음이 알성해지는 거죠. 곤북에서는 알성해져. 그리고 태상, 태께 제위에 저기 태께 제위에. 태상에서 맞춰.
음기는 요소 생겨가지고 곤을 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양기는 여기서 곤서부터 뿌리를 받고 이렇게 돼가 이렇게 와서 여기 끝나고, 이렇게 기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거는 음과 양은 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흘러가는 게, 같이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시기에 반응 같이 같이 흘러가는 거죠. 곤마 흘러가고 건이 건마 흘러가고 곤이 흘러가기나 곤마를 흘러가는 거, 건고는 동행하는 거예요. 음양이 동행하듯이. 그러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방향이 좌에서 우로 가는 것 같은데 좌선이라고 하는 이거 좌선이 하는 게 이 책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그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좌선이 했네 그냥. 우리가 보통 이게 좌선을 쓰는데 예, 이렇게 좌선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특징은 그렇게 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생각하면 달리 하더라도 이걸 좌선을 해서 좌선 따라가야죠. 이 책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뭐냐면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시계 방향이에요. 즉 엔트로피 법칙 흘러가는 시계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말로 그래서 이거 차위 이것을 일러 음양 변화지 상이라 이거. 음과 양이 변화하는 상이 돼. 음과 양은 같이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만물의 변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 변화의 상이라고 한다. 하위자. 그러니까 변해가는 것은 양만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음만 되는 거예요. 음양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우주 만상은 태어나는 순간에 빛과 어둠이 있고 유와 무가 존재하듯이 두 가지 기운이 어울러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 물리학이 됐든 노장 사상이 됐든 유화 철학이 됐든 또 노장 지역 철학이 똑같죠. 전부 다 두 개의 기운이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연이나 띄우고 군자 띄우고 자격에 띄우고 존양 띄우고 어금 띄우고 고로 띄우고 이왕 띄우고 은지이 띄우고 왈 띄우고 수왕자 띄우고 순이요 지뢰자 띄우고 여기라. 자, 그러나 군자가 제일 처음에 역의 이치를 만들 때, 선전 8개 역을 만들 때는 항상 양은 높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양이고 땅이 오니까 음은 아래, 누른다니까 아래 있는 거죠. 양은 높이고 음은 눌러서 기운이 다르다는 거죠. 누를 억자, 누를 억자입니다. 눌러서. 그러므로 누른 까닭으로 존양 어금한 까닭으로 양으로서 양으로서 말을 해서 양이 흘러간 양으로서 말을 해서 양이 피양이 이제 흘러가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 왈자도 역시 설계전 3장에 따온 거예요. 왈 크는 거. 그 왈이란 글자는 그 왈 있죠. 그 왈은 설계전 3장에서 말하기를 그 말입니다. 설계전 3장에서 말하기를 설계전 3장에 말하기를 수왕자는 수가 지나간 것은 다시 과거죠. 과거 수가 지나간 것은 과거는 순이야 이거는. 지뢰자 오는 것을 아는 것 지뢰 미래를 아는 거죠. 오는 것을 아는 것 올레자 미래를 아는 것은 역이야 영리야 영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희한이 있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순간에 미래를 헤아려 가지고 자기 행동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희한이 열린 거예요. 역수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바로 희한이 열린 사람이죠.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하겠다 스스로 추리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스스로 행동으로 선택해 갔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영리를 통해서 자기 삶을 갖다가 순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 띄우고 자상이 띄우고 하자는 띄우고 순야고. 자, 대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순리야. 주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상육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이거 순리야. 위에서 내려가야. 그러니까 주역을 갖다 해석할 때는 항상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상구는 이미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요에서 이 하이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미래고 상요는 이미 만들어진 후때 이걸 바꿀 수 있는 소리야. 이건 여기야. 그래서 아래 사하이 띄우고 상자는 띄우고 여기라. 아래로부터 위에 올라가는 것은 영리야. 그래서 주역 6표를 셀 때도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영리를 보는 눈이 하는 거예요. 바로. 주역 공부도 끊임없이 초요에서부터 상구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논리가 있다. 주역 모든 게. 그 이유는 바로 주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리를 통해서 해안을 얻는 학문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주역 전체가. 그래서 자 띄우고 간지 띄우고 상요 띄우고 우손이 띄우고 지 띄우고 진 띄우고 진지하고 우선이 띄우고 지 띄우고 진하요적 띄우고 순이 띄우고 수광이라. 여섯 단가 있죠. 또 간상요가 양요죠. 이게. 그렇잖아요. 간상요로부터 자는 붙어졌답니다. 자 그때 수술을 갖다가 붙어졌죠. 간상요로부터 이거는 이제 우선을 했어. 이렇게 이게 우선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선이 이런 데였으면 우선에 이렇게 우선을 해가지고 그 앞에 예. 자 진지 죄송합니다. 그 뺀구나. 고로 띄우고 자 띄우고 진지 띄우고 하요 띄우고 좌선이 띄우고 지 띄우고 간지 띄우고 상요직 띄우고 여기 띄우고 저래요. 자, 그러므로 진지하요, 진의 아래 제일 아래로, 진께 제일 아래로부터, 그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 모든 우주의 기온이 해가 동쪽으로 같이 시기 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좌서부터 그래서 이 좌선을 해가지고 그래서 좌선에서 또 간조. 간의 상요에 이르는 것은 거슬러 가서 오는 것을 아는 거야. 태양이 흘러가 시가듯이 요 일요에서 상이 쭉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오는 거야. 요 그림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연도세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요거는 바로 시간을 거슬러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래 거슬러 가서 오는 것을 아는 거야. 이게 바로 모든 공부의 핵심이에요. 모든 공부의 핵심은 자기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바탕으로 해서 일에 오는 현상을 아는 거죠. 간이 제일 아래 그리고 이게 이제 해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띄우고 간지 띄우고 상요 띄우고 우선이 띄우고 지 띄우고 진하요적 띄우고 순이 띄우고 수왕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간지 상요 반대죠. 또 간이 상요. 간의 상요로부터 자자부터 우선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우선이 반대거든. 아까 선생님 말씀할 때 이게 반대지. 이게 우선 이게 좌선이 우선이 된 거예요. 자 우선이 해가지고 요 진께 하요에 이르는 거. 이렇게 가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요에 이르는 거. 요거는 순이 수왕이야. 이거는 순리야. 지나간 거니까. 순리가 돼서 수왕. 이미 운수가 지나간 거야. 모든 수가 지나간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했지만 이 지나간 미래는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리라 그랬거든. 영리란 거슬러 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에 거슬러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무한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리는 이미 그 자체로 다 끝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근데 순리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영리는 미래를 거슬러 가는 항상 고통과 고뇌에 따르기 마련이죠. 그 거슬러 가야 되니까. 마치 연애가 거슬러 가듯이, 회개하듯이. 연이나 양 띄우고, 성어 띄우고, 건이 띄우고, 건재 띄우고, 곤상 띄우고, 고로. 자곤 띄우고, 좌선 띄우고, 지뢰이 띄우고, 직언자는 띄우고, 여기하고. 그러나, 양이라는 것은, 건에서 하자성할 때야. 하늘같이. 건에서 성하는데, 이 건께는, 곤의 상해, 공께 상해에서, 공께 상해는 거야. 공께 상해는 까닭으로, 곤으로부터, 좌선이, 아까 이제 역시 헷갈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좌선에서, 지뢰, 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건에 이르는 것. 건께, 이렇게 가서 건께 이른 그것은 바로 여기야. 영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상징이 있는데, 공께는 아래에 있고 어둡다 보면 건께는 위에서 밝은 건데, 이 영리를 거슬러서 건께는 것은 지에 확 열린 상태가 돼요. 그거는 밝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곤 띄우고, 우선 띄우고, 수왕이 띄우고, 직언자는 역 띄우고, 역수야라. 이 역수 때문에 저도 한참 고민했었는데, 이건. 자, 이 곤으로부터, 이게 우선이 이렇게 우선이 되죠. 우선을 내서 수가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건께 이렇게, 곤에서 건에 이르죠. 이것 또한 역수야. 바로 간수를 거슬러 안다. 이 말 같아. 이게 역수란 말이에요. 원래 순이거든, 순. 이것 또한 순수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순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면 쉬울 텐데, 왜 역수라 했는지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굉장히. 이 순수가 아주 이해가 빠른 건데, 이게. 과거니까. 수를 거슬러 아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범 띄우고, 효지 띄우고, 획수는 개 띄우고, 자하이 띄우고, 하 띄우고, 위초요. 중 띄우고, 위이요. 상이 띄우고, 삼자는 개 띄우고, 역지지 띄우고, 이하라. 그러므로, 이 주역의 삼역 획이죠. 주역의 획수는, 그어진 획수는 아래로부터, 자하부터 잡대 아래로부터 해서, 아래에 있는 것은 초요가 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초요가 되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효가 되고, 상에 있는 것은 상요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거슬러가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미래를 아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슬러가는, 뭔가 거슬러서 해안을 얻는 뜻이라는 거죠. 그 모든 주역의 해석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치를 깨닫는 한군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선천팔괴가 서로 뒤섞여가지고 삼라만상이 변하는 원리가 서로 뒤섞여 있는 원리의 이치를 파란 게 16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정말 끝내겠습니다.